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고요. 위클리 만기답게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끝났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야간 선물 0.76% 빠졌었죠. 마이크론 이슈로 상대적으로 조금 야간 선물이 더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스닥이 0.6% 이상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회복 출발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0.11%만 하락해서 시작한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답게 위아래 꼬리 달면서 0.37%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오늘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로 축소가 되었고요.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가 거래 종목이 350 종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모두 이제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고요. 더즌 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9,000원 대비 10.22%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고 기각되었습니다.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슈가 있었죠. 관련주는 동양철관, 한택, 넥스틸 등 철강주였는데 오늘 한택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간 휴전 조건 관련 회담도 일정이 있죠. 미국 3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잠정치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예정되어 있고요. 새벽에는 라파엘 보스틱 여는 총재 연설과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체거래소에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 혁신치료제 지정 소식에 점 상한가를 갖고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이어졌습니다. 본장에서 HLB 그룹도 FDA 제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처셀을 보면서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지난주 하락했던 바이오 섹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방산, 조선, 엔터,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락 업종은 반도체, 식품, 2차 전지 업종에서 차지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해석하기에는 평이했던 만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기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침장에 수급 때문에 혼동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 해석 순위를 말씀드렸던 대로 위클리 옵션의 개인으로 놓고 봐야지 외국인 선물이나 옵션 그리고 월물 프로그램 이쪽에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은 아침에 분명히 매도 포지션이 강했기 때문에 반등할 때 좀 풀어보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매도 수급으로 하락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개인들의 기존 풋옵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양매수화가 됐고 누적된 풋옵션 때문에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가 진행이 됐던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침에 콜로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락하다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금요일까지 개인들이 풋옵션, 위클리 풋옵션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풋옵션이 살아나죠. 살아나면서 포지션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콜옵션 중심의 포지션을 취하던 개인들이 위클리어 개인들이 자 여기 저점을 통과하면서부터 풋옵션 우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간을 끌면서 양쪽 프리가 깎이면서 양매수 효과가 되는 그런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하락했다가 개인들 풋옵션 우위의 양매수 포지션으로 바뀌니까 반등했다가 다시 양매수화되면서 흐지부지 됐다가 마지막에는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개인의 355
위클리 풋옵션 매수를 오전장에 빼서 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막판에 이제 밀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급을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파생반 텔레그램 확인해 보시면 오후장에 흔들릴 것 사유는 355 위클리 풋을 살리고 싶은 금융투자에 있다라는 언급을 정리해서 드렸었죠. 그래서 그 방식대로 시장이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이제 매매는 이제 네이버 카페 매매 일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뷰 영상에서 매매 일지를 뭐 다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막판에 한 40분 정도를 함께 40-50분 정도를 함께 오늘 살펴봤기 때문에 늘 라이브 방송 끝자락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매매 일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시는 매매 일지를 한번 점검하고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사항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도 같이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개인들의 위클리 포지션을 이해해야만 아침에 이 변동을 풀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요. 여기 수급 해석 순위를 위클리 옵션 개인으로 놓고 보면서 아침에 기존 풋옵션이 살아났기 때문에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 포지션으로 진행된 오전 시간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첫 번째 개인 위클리 옵션 수급이 1순위였고요. 변화 과정을 보니까 아침에 개인 콜옵션 매수 집중으로 시작해서 기존 풋매수와 만나서 양매수화 되었다가 기존 풋옵션 매수로 인해 풋옵션 우위에 기존 풋옵션 매수 플러스 추가 풋옵션 매수도 잡혔죠. 소량 매수 접근으로 인해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가 진행 중인 9시 50분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위클리 콜옵션 357.5의 개인 매수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게 이제 유지되는지 매도로 전환되는지에 따라서 위로 공간 확보가 얼마나 될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357.5는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먹여주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357.5 위클리 콜옵션을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이미 녹아서 회생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355 위클리 콜로 이제 개인들이 집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시 27분 기준에는 개인들이 357.5 위클리 콜 옵션을 매수한 상태였고요. 이제 죽으면서 고가가 형성이 되었죠. 계속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357.5 위클리 콜을 살려줄 수 없다.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걸 잘 살려주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 의해 오늘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357.5 개인들이 이제 이미 끝난 거고 그 다음에 355까지 장악하면서 355 위클리 콜도 살려주지 않는 방향을 그렇게 진행되는 흐름을 이해를 하셨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에너지원 두 번째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움직임과 프로그램 비차익 등 월물 옵션 등은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위클리 옵션 풀어갈 때 삼성전자를 움직여가지고 뭐 흐름을 만들겠죠. 이제 그 정도만 파악하는 하루였습니다. 11시 전후 살펴보니까 355로 변화가 생겼죠. 355 위클리 콜옵션은 개인 매수로 전환되었고요. 355 위클리 풋옵션은 금융투자의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개인들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풀어갔죠.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357.5 안 줄 거다. 개인들 안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막혀서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서 개인들 11시 전후부터 어떻게 돼요? 355로 바뀌었으니까 355 이제 안 줄 거다. 355 이거는 이제 편의상 그냥 선물로 보는 건데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옵션의 자리는 어쨌든 355 안 줄 거다. 그리고 352.5 개인 풋 안 줄 거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오후장을 풀어봤습니다. 점심시간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은 개인에게 355 콜을 안 먹여주고 352.5 풋을 안 먹여준다가 핵심이었죠. 이거는 오늘 계속 이 시간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중간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352.5 코스피 200이 요 사이와 요 사이에서 이제 끝날 확률이 높은 거였는데 그마저도 오늘 승기를 잡았던 금융투자의 포지션상 352.5에 가까운 값으로 마감하기 쉬웠습니다. 이것도 언급드렸었죠. 코스피 200은 즉 가까운 355보다 352.5에 가까운 가운데 353.24에서 종료되었죠. 355 위클리 풋옵션을 같이 공략해 볼 만한 오후장이었고요. 실제로 공략하신 우리 파생반에 계신 분이 이제 이 매매일지를 같이 올려주셨죠. 그다음 반대로 위로는 이제 콜매도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355 콜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콜매도하기 좋았던 그런 날이었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를 보면요. 1시 12분에 352.5를 맞고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기준 넓혀보면 요 사이로 끝날 거라는 것을 암시가 되었고요. 미리.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53분과 2시 53분 그리고 종가로 체크를 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요 355 위클리 콜 개인들이 주도해서 매수하다가 개인들 단독 매수로 변한 것을 결국엔 0으로 마감시키는 과정, 그리고 금융투자가 개인들을 매수했던 것을 뺏어냈던 이 355 위클리 풋자리 금융투자가 단독 매수로 진행하면서 오늘 1.38로 진입해서 결제 1.76으로 올라왔던 거, 이 두 개가 핵심이었죠. 그리고 아침에는 357.5 이거 0으로 만드는 과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1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개인들은 1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가 이번에 승리했는데요. 20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일반적으로 옵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가 승률이 더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 좀 헤매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은 금융투자의 승률이 더 좋고요. 외국인은 선물의 승률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이제 3월 만기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대거 패배를 한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앞으로 우리는 변동성에 주목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확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오는 과정 무서웠죠. 6월에서 900억대 말씀 계속 드렸던 내용이 복습하는 겁니다. 연결 선물로 보면은 이거 전일 리뷰 영상에서도 정리해드렸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한 900억 정도 선물 옵션 손실을 본 다음에 한 달 정도 한 5조 원 땡겼다가 여기서 폭탄을 터트린 거. 직전 영상을 보시면 다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분봉 오늘 파생반에 늘 올려드리는 8시 41분에 올려드리는 내용 자리 관점 1차 저항 상단을 오는 저는 355.4로 봐드렸습니다. 실제로는 6틱 더 간 355.7이었고요. 1차 지지는 352로 잡아드렸는데 실제로는 오류가 나왔네요. 오타가 나왔는데 2.2로 352.2로 야간 선물 종가 부근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였는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들이 양매수화가 되면은 1차와 1차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가운데로 자리 잡고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금융투자의 355 풋을 살리는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잘 활용하셨으면은 오늘 오전에 수익 보고 오후에 금융투자 파악해가지고 조금 더 보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겠죠. 제한적 장세에서는 역방향 매매를 할 때는 커트 라인을 10에서 12T까지 조금 러프하게 비교적 넓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늘 파생반에 매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반드시 방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역방향 매매를 할 때 확장형 장세와 그 다음에 제한적 장세. 확장형 장세는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 확장되거나 만기에는 개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죠. 제한적인 장세는 만기일 기준으로 개인들이 양매수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만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뭐 선물이나 프로그램의 매매가 숫자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 그런 날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그래서 확장형 장세에서 역방향은 어떻게, 순방향은 어떻게 커트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제한적 장세에서는 역방향 매매할 때는 어떻게, 순방향 매매할 때는 어떻게 커트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방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 번 더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글을요.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6틱과 4틱의 차이, 4틱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차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타이트하게 갈 때도 있고 조금 러프하게 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은 2월 19일과 쌍고점 형성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지점이죠. 즉 변곡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변곡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요걸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서는 얘까지 변곡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결을 더 태워서 가는 거. 여기와 여기가 결국에는 같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까딱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꺾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변곡 구간에서 이걸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될지, 그럼 뭐 이제 뭐 370 라인까지는 뭐 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처럼 여기서 이제 꺾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추세 빗각의 저항에 막혀서, 그리고 전고 저항에 막혀서 어떻게 돼요? 연결 선물 241선 그리고 주봉상 60주봉에 막혀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고, 저점 추세와 한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삼성전자에 의해 돌파가 나올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61,500원 오늘도 여기 자리에 막혔습니다. 그다음 63,000원 오너일가의 회복이 필요한 구간, 담보대출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가격대죠. 63,100원 정도인데 대략 63,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단계적으로 회복을 한다면 그 동안에 주봉상의 강한 저항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주봉 잠깐만 보면 이렇게 지금, 자, 연결로 볼게요. 연결 선물로 보면은 주봉상 보면 이렇게 저항대에 직면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넘어가는지 여기서 막히는지 여부를 꼭 파악을 해야겠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나스닥은 4월 자동차 등 일부 산업군에서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반등 및 상승 중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보시면 만기 끝났다고 해가지고 막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 1.4%대 현재 상승 중이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0.5포인트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반등 상승 중이고, 우리나라 증시 본장에서도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HL만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돋보인 하루였고요. 물류인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숏포지션 압박이 강했던 3월 선물옵션 만기가 끝난 미국 증시는 다소 가볍게 반등해주고 있으나 HSBC,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기관들은 경기 침체 및 스태그플레이션이 확률은 낮지만 위험할 수 있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사유로 일시적 반등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주가 하락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관련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에는 미국 컨퍼런스 보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는 1월 104.1, 2월 98.3으로 3개월간 급락했던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월 27일 목요일에는 미국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작년 3분기 3.1%에서 속보치는 2.3%로 둔화되었으나 4분기는 2.4%로 소폭 회복되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에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미국 2월 PCE가 발표되는데 최근 추이가 2.8%에서 2.6%로 둔화되었다가 이번에 2.7% 내지 2.8%로 다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망치와 어떻게 다르게 발표되고 향후 전망이 어떤지에 주목하면서 시장 변화와 반응을 살펴야 하며, 만기 이후 포지션을 새로 세팅하는 첫 주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비교적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부터 무역정책 관련한 불확실성도 더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까지 추가되겠죠. 변수가.
공매도 재개는 최근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이제 고가 랠리를 펼쳤던 거 뭐 그런 것들이죠. 최근 3개월 동안 대차 잔고가 가장 늘어난 종목들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각 5종목으로 나열해 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맥쿼리 인프라, 포스코 DX가 순서대로 지금 집계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예요. 이것들 개인들 안 그래도 바닥에서 매수 많았는데 대차 잔고까지 늘어납니다. 최상위 1, 2위가 있네요. 코스닥에서.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KPM테크, HLB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거 3개월로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3개월, 6개월 나눠보면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오늘 65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로 지난주에 비해 조금 줄여서 신청을 했는데 오늘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이제 6만 9천 원, 5, 6만 원대 합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6만 9천에서 7만, 그리고 6만 5천에서 5,200, 그 다음에 6만 1,500원, 5만 9천 원, 5만 7천 원 신규인데 이제는 뭐 신규라고 안 붙여도 되겠죠. 5만 5,700원, 5만 4천에서 4,400원, 5만 3천 원, 5만 1,800원 이렇게 이어지는 주요 매물대에서 오늘은 또 615에 막혔습니다. 오늘 시장 저항점부터 시장의 저항점 어디요? 자, 6월물 보면은 시장의 저항점 제가 말씀드렸던 357 355.4 정도 라인, 볼벤 상단에서 볼벤 하단으로 움직였다. 이 볼벤 하단도 파생반에서 잡아드렸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삼성전자도 6만 1,500, 615에 막히면서 외국인이 이제 단기에 집중했던 매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리고 매도 전환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대체 거래소에서 종가 대비 300원 소폭 반등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SK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특징이 있었네요. 외국인 수급은 이제 선물에서 3,379억 매도가 잡혔고요. 콜매도 10억과 풋매도 17억 월물에서 이렇게 잡히면서 상방 배팅을 했던 것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는 오늘 장중에 신규 매도 우위로 추정되고요. 개인 선물 매수는 환매수 우위로 추정됩니다. 되었습니다. 연속 6거래일 상승에 의한 피로도 상승으로 쉬어간 날이며 기술적으로는 변곡 구간이지만 외국인 수급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 중간에 이제 투신의 종가 선물 매도 베팅도 있었습니다. 누적으로 오늘 통화 토탈 3,202억 매도 마감을 했네요. 투신이 3,000억 이상 포지션을 종가에 취하면 상당히 그 의미가 또 있다고 보고요. 같은 방향으로서 내일 나스닥이 만약에 본장에서 꺾이기라도 한다면 야간 선물은 다시 하락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나스닥이 뭐 2, 3%까지 쭉 달려버리면 뭐 굳이 크게 빠질 이유는 없을 거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241억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4조 16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2875억 원 매수하면서 최근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일간 약 1조 7천억 매수를 했고요. 오늘 정규장은 1464.6원으로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1440과 1410원을 계속 지키고 위에서 놀면 중장기적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과거 환율 급등시 서프라임 때나 이럴 때 환율 급등시 적중률이 높았던 노무라증권은 올해 5월 정도에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대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노무라증권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노무라증권은 작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레이스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엔비디아가 올해 나스닥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차트를 일봉으로 놓고 보니까 자, 여기 분홍색 선 21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꺾였죠. 꺾인 다음에 자,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인 241선을 치고 내려왔습니다. 즉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네요. 오랜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 241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정말 오래전에 그런 형태를 보이고 나서 꺾였던 적이 있죠. 여기네요. 자, 여기서 그런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5일선이 찍어 내리면서 241 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를 좀 더 이어갔었죠. 이때 22년도 10월달 4월부터 이제 그 데드 크로스가 언제 발생했죠? 이때 22년 해당 데드 크로스는 22년 4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더 내린 거죠. 4월에 발생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더 내린 거죠. 10월까지. 지금 최근에 240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노무라 증권은 작년 말에 엔비디아를 가지고 미국 증시가 앞으로 향후 크게 내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그레이 스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0.1% 상승한 19.68로 음봉 마감했고요. 길게 보면 고가 횡보 중으로 언제든지 급반등하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 조금 이제 그레이 스완이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 언급을 드렸던 거라 오늘은 이제 더 늦어질까봐 생략을 했는데 이걸 어차피 다시 다루게 될 테니까 반복할 때 흘러가는 시간을 좀 봐가지고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다 반복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